안녕하세요. 제동포문학과 정체성에 대해 강의를 할 이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조선족 문학의 전사 제만주 조선인 문학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만주 조선인 문학의 형성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제만주 조선인 문학의 사회, 역사적 배경을 고찰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만주국의 괴뢰 정부적 성격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위 만주국은 일제히 조작 밑에 1932년 3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존재했던 괴뢰 정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만주국 앞에 항상 그 가짜라는 위를 붙여서 위만주국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는 만주국의 민족 정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제만 조선인에 대한 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른바 대륙 정책을 밀고 나감에 있어서 때에 따라 동북의 여러 민족에 대하여 부동항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동북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를 지금은 동북이라고 중국에서는 지칭을 하고 있지요. 제만 조선인에 대한 정책은 대체로 세 단계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1907년 8월 통감부 파출소의 성립으로부터 1931년 9.18 사변의 폭발까지는 통제와 이용의 정책을 실시하던 시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숙청계획이 잘 진척되고 집단 불악화가 이루어지자 일본은 조선인들에 대해서 통제와 모욕 정책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단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단계의 변화를 보도록 합시다. 1906년 11월 18일 일본은 조선 의정부 참정 대신 박재순을 사촉하여 조선 통감부에 간도의 조선인을 보호해달라는 진정서를 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차례의 기만책이었습니다. 일본은 1907년 8월 간도의 기속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느니 한인을 보호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구실을 대고 연변에 군경을 파견하여 통감부 파출소를 세웠습니다. 간도에 살고 있는 조선인을 통제하고 연변을 점령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연변을 전반 동북을 침략하는 거점으로 삼으려는 데 실은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외상은 통감부의 관원을 파견하는 목적에는 실제로 이 지역으로의 확장이라는 이권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공공연히 말하였습니다. 일본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방면에 걸쳐 제만 조선인에 대해 통제와 이용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한 것이 바로 한민으로 한민을 통제하는 정책,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한국인을 통제하는 정책과 화민으로 한민을 통제하는 정책, 그러니까 중국인을 이용해서 한국인을 통제하는 정책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당지의 백성으로 당지의 백성을 통제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토적인 식민 정책인데 일본은 이러한 수단으로 조선인들의 친일 조직을 부추겨 세우고 조선인들의 손으로 조선인들의 독립운동 당체와 항일 이병 조직을 검거 탄압하려 하였습니다. 통감부 파출소 시기에 실시한 도장제나 영사관 시기에 조직한 보민회, 조선인민회, 조선민회가 바로 그러한 일본의 식민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친일 조직이었습니다. 조선인 친일단체의 추악한 몰골이 점차 조선인들에 의해 간파되고 그들이 등을 돌리게 되자 일본은 술수를 바꾸어 화민으로 한민을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1925년 6월 조선 총독부 경무장관 미쯔야 미야마츠와 봉천경찰국장 우지는 쌍방이 상론하여 한인을 징계하는 방법에 관한 요강, 즉 미쯔야 협정에 조인하였습니다. 그 실행책에서는 불법 선인들의 단체를 해산시키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몰수하여 무장을 해제하며
조선 헌병이 지명한 불법 단체의 두목을 체포하여 조선 헌병에게 인도해 준다고 분명히 규정하였습니다. 아무튼 미쯔야 협정의 조의는 화민으로 한인을 통제하는 정책이 정식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31년 9.18 사변으로부터 1937년의 7.7 사변까지 일제의 통제와 안정의 식민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2년 8월 일본 관동군은 만철조사회에 위탁하여 제만 조선인 이민 강요를 제정하고 조선인을 통제하고 안정시킬 데 관한 방침을 채택하였습니다. 그것은 9.18 사변 때 간도의 일본군과 조선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독단적으로 월경하여 저지른 만행으로 3만 5천 명의 농민들이 생활의 기반을 잃고 떠돌아다니게 되자 그들을 안착시킬 수 있는 정책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새 국가의 출현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회 치안과 민생을 요청했으므로 자연, 통제와 안정의 정책을 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와 안정의 정책은 항일 세력에 대한 수차의 치안 숙정과 조선인 집단 불악 조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1932년 일본은 제1기 치안 숙정 계획을 제정하였는데 그 기간은 1932년 3월부터 1933년 5월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에 총독부 총영사관의 심의를 거쳐 집단 불악을 건설할 때 관한 방침을 채택하였으며 조선인민회가 주체가 되고 동척에서 투자, 경영하여 총독부와 영사관의 지도와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방침에 근거하여 1933년 3월 28일 연변의 북하마탕에 처음으로 집단 불악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 제2기, 제3기, 제4기 치안 숙정에 따라 도합 3차례에 거쳐 집단 불악을 만들어 전 동북 지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숙청 계획이 잘 진척되고 집단 불악회가 이루어지자 일본은 조선인들에 대해 통제와 무육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관동군 사령부가 1936년 8월 15일에 제정한 제만 조선인 지도 요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요강은 조선인들에게 만주국의 구성분자, 즉 일본의 식민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주입하고 그들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안정시켜준 대가로 조선인들에게 무조건적인 황민화와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제와 무육 정책이 실시되던 시기를 보면 일제는 1937년 중국에 전면적인 전쟁을 일으켰고 그 여세를 몰아 1941년에는 미국에까지 도전해 대동아 전쟁을 발동했습니다. 1930년대 말에는 마침내 창씨 개명이요 신사 참배요 하는 황민화의 발걸음을 다그쳤고 만주국 건설을 표방하면서 이민의 고조를 일으켰으며 국가 동원령을 실시하여 무고한 조선인 젊은이들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밀어넣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역사적 배경의 영향 외에 제만주 조선인 문학의 형성은 제만주 조선인 문단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만주국 시기 제만 조선인 문단이 형성되어 활발한 문필 활동을 했습니다. 이 문단은 적어도 2가지의 여건을 갖추었기에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2가지 여건이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여건은 자생적인 요인입니다. 1932년 만주국 성립 현재 이민사는 적어도 반세기를 기록했고 전 동북에 있는 조선인의 인구는 63만여 명, 연변에만 38만여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과 진보적인 종교인들은 20세기 초여부터 학교, 교회를 세우고 조선인 이민과 그 자제들에 대한 교육과 계몽에 전력했으며 여러 가지 신문, 간행물들을 꾸렸습니다.
또한 생활이 있는 곳에는 문학이 있기 마련이니 조선인 이주민들은 전래의 시나 전설, 민담, 가요들을 가져다가 망향에 한을 달래기도 했고 또 그것들을 개작하여 자기들의 새로운 개척 생활을 노래하기도 했으니 만주국 이전 조선인 이민들은 본격적인 문단지를 통한 작가 문학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문학 감상과 창작의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만주 조선인 문단의 형성에 주관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만주 조선인 문단 형성의 두 번째 요인은 외적인 영향입니다. 당시 문학 발표지는 물론 일자리마저 잃은 문인들은 자연 한가닥 자료가 남아있는 만주, 특히는 용정과 신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이 시기 이옥, 김창걸 등 향토 작가들을 내놓고도 여기서 향토 작가라고 하는 것은 이옥, 김창걸 등은 조선에서 이민해 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들은 그때 당시 이미 중국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연변 지역에서 태어난 그런 작가들입니다. 이주해온 작가가 아니라 부모 세대가 이주해 왔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강경의, 안수길, 윤혜영, 윤동주, 박팔량, 신영철, 황건, 박계수 등 30여 명의 문학가들이 만주 땅으로 이주했고 여기에서 활약했습니다. 권철 교수님의 통계에 의하면 만약 만주에 다녀갔거나 만주 체험을 작품화한 작가들까지 염두에 둔다면 무려 137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이 137명에 포함된 것은 대부분이 잠깐 만주를 여행하고 그 체험을 문학화한 그런 작가들을 대거 포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치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염상섭이나 신영철은 이 계열의 문인들을 문화부대라고 칭했고 훗날 제만조선인 문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오양호, 이명재 등 교수들은 망명문단이라고 칭했는데 아무튼 이들은 해란강 기슭의 용정에서 첫 문학동인회 북향회를 결성하고 북향지를 발간했습니다. 이 시기 제만주 조선인 문학의 주요 작가는 안수길, 염상섭, 강경애, 박영준, 백석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 뒤에 5차시에서 이 작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반도 문학과 비교할 때 만주 조선인 문학은 그 자체의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만주 특수입니다. 만주국은 괴뢰국이었지만 독립국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문단, 즉 제만주 조선인 문단의 형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제 식민정책의 차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1910년 한일합병으로 인해 조선반도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었습니다. 그 후 일제는 내선일체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독립국의 형식을 갖춘 만주국에서 일제는 오족협파를 내세웠고 제만주 조선인은 오족의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선계라는 민족적인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차세에서는 제만주 조선인 문학의 형성, 주요 작가, 조선반도 문학가의 차이 혹은 특수성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차세에서는 제만주 조선인 문학은 과연 망명문학인가 아니면 만주국 조선계 문학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